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여자 나이 40. 어떤 나이인가요?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내면과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바로 여자 나이 40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나이 50은요? 10여 년 전 아줌마의 오해와 편견을 파헤치고 40의 여자들을 위로해 주었던 작가 박경희 씨. 이제 50대 아줌마를 얘기합니다. 때로 성가시던 엄마 소리가 이젠 더 이상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시기가 되죠. 또 남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던 여인의 자리도 서서히 멀어지는 나이 50. 과연 작가 박경희 씨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야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양희은 내 나이 40살에는 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 맞습니다. 이번엔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죠. 줄여서 중심.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어떤 내용일지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33인 대표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를 사랑을 많이 했구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대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역사 속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생각나요. 안중근 의사님을 존경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랑 일제에 대항해서 끝까지 독립운동하신 그런 불굴의 정신을 좀 그런 부분을 존경합니다. 요즘에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뭘 하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추진력 있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을 계기로 이번 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볼까 합니다. 그 첫날 오늘 주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 속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네,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왜 존경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안중근 의사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를 당연히 존경합니다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을 더욱 존경합니다. 네, 다 아시죠?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수의를 보내면서 죽어줘야겠다라고 편지를 쓰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역사 속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분을 존경하시고 왜 존경하시는지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듣고 오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8989님은 제일 먼저 문자 주셨는데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오늘 말복, 만난 보양식 드시고 이 한 해 건강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8989님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8942님, 덥네요. 집안이 더워서 두 아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요. 시원한 거 먹으면 좀 나아지겠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배로 일본군을 수십 차례 물리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 정말 존경한다고 하네요. 라고 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역사 속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왜 존경하시는지, 어떤 분을 존경하시는지 문자 주시면 돼요. 저희 문자 번호는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잠시 후에 화요일에 만나는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에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내 안에 화가 늘어나는 시기, 바로 중년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예전에는 중년 하면은 40대 이후를 말했는데 100세 시대인 요즘에는 50대 이후를 중년이라고 하던데요. 100세를 산다 해도 인생의 절반 산 50. 우리에게 50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 나이 50, 봄은 끝나지 않았다의 저자 박경희 작가와 함께 50 이후에 우리의 삶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묘사를 해드려도 되나요? 지금 쇼커트, 날아다니는 쇼커트 머리를 하셨는데 몇 가지 색깔을 넣으신 거예요? 지금 3가지요? 일단 이마에 바로 위에는 약간 연두 노랑? 네. 노랑 연두. 여름이라서. 그리고 갈색, 밝은 갈색과 좀 어두운 갈색의 조화가 대단하세요. 아, 진짜 획기적이죠? 획기적입니다. 일단 50대시죠? 50대 후반이죠? 그냥 뵙기에는 40대 초반으로 뵙습니다. 아, 이익선 진행자님은 옛날 모습 그대로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서로 이러면 저기 눈에 선해요. 옛날 그 모습이. 저 채널 돌아가기 전에 본론으로 얼른 가야겠습니다. 간만에 라디오 부스에 오셨어요. 원래 라디오 구성 작가셨잖아요. 네, 오랫동안요. 어떠세요,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마냥 너무 반갑고요. 설레고 그러나요? 그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진행자가 김혜자 선생님하고 네. 김혜자 차 한잔 프로를 오랫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했죠. 아유, 그러셨구나. 네. 사실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할 말이 생긴다는데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그 다양한 일을 네. 꽤 많이 경험한 뭐뭐 하셨어요? 아, 물론 방송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그 방송 분야에서 제가 리포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도 했고 구성작가도 하고 진행자도 잠깐 해보고 뭐 이러면서 그 경험이 지금 글 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리포터라고 하면 라디오 리포터를 말씀하시죠? 라디오 리포터도 했고요. TV 리포터. TV 리포터도 잠깐 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부 리포터.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건 여자 나이 50 봄은 끝나지 않았다의 저자로 모셨는데 원래 첫 번째 에세이는 40, 여자 나이 40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죠. 40과 50이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제가 이제 여자 나이 40으로 산다는 것은가 여자 나이 50을 두 권을 쓰면서 느낀 점이 네. 여자 나이 40은요. 꽃으로 치면 능소와 같은 느낌 있죠. 요즘 많이 펼잖아요. 그 뭐랄까 농염한 그 꽃 이렇게 척척 늘어진. 그런데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 나이 40은. 네. 그런데 여자 나이 50은 수국꽃.
그러니까 우물가에 핀 수국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두 개의 꽃으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또래의 여자들 50을 넘긴 여자들 40을 살고 있는 후배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책 속에다가 풀었죠. 그렇군요. 여자 나이 30대 우리 김혜민 PD 30대인데 꽃도 아니죠? 본인들은 장미라고 생각하지만 네. 장미죠, 장미. 네. 근데 50 어른들이 보기엔 한창이라고 하시지만 왜 50 힘들다고 느껴지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여자 나이 40으로 쓸 때는요, 막 폐경 얘기를 하면서도 막 이론적인 걸 썼던 것 같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제가 그때 아직 폐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여자 나이 50을 쓸 땐 이미 완경, 폐경도 겪었고. 요새는 완경이라고 하죠. 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절절히 겪고 나니까 내가 글 쓰는데 정말 여자 나이 50은 뭐라 그럴까. 아마 나와 똑같은 절절한 심정의 여자들. 근데 이거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과 사는 남편들이 더 같이 그걸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나이 50은 좀 뭔가 특별한 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뭐랄까 마무리 끝 인 것 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정이 아니라 나 끝까지 그냥 여자이고 싶어.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3516님, 박경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고 0101님이 작가님 헤어스타일 어떤지 정말 보고 싶어요. 저도 더 늙기 전에 파격적인 스타일 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도 좀 자유로운 영혼. 우리는 늘 자유로움을 꿈꾸지만 사실 뭐 엄마라는 자리가 아내라는 자리가 전 지금 또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할머니 진짜로 우리 아들이 너무 일찍 결혼해서 저를 할머니로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이 머리라도 자유로우면 진짜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편해요 이 머리가. 자, 우리 당신의 전성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이 50은 어떤 의미신가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평소에 나누고 싶은 고민 혹시 있으시면 문자 참여해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이제 아까 사실 정말 저도 폐경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거든요. 폐경, 그렇죠. 완경 어감이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죠. 폐경은 뭔가 쓸모없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완경은 뭘 해냈다는 느낌이 들고. 네. 도달했다는 느낌이 그리고 들고. 그 나의 몸속에서 내가 이 역사를 이뤄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저는 이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큰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5살 연상이라. 어머나. 그러면서 손자를 봤어요. 근데 그 손자를 보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여자로서의 뭐랄까 완벽한 삶?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됐다는 게 난 너무 할머니가 돼서 늙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자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참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면 좋지만 정말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거나 할 때 우울증으로. 그렇죠. 네. 이때는 남편이나 자녀가 사실 좀 위로가 돼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또 요 무렵에 자식들이 많은 자식들이 사춘기 전후로 해서 말 안 할 때잖아요. 그리고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엄마의 갱년기 증상이 엄청 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어요. 한번 누워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을 땅바닥에 내 몸이 이렇게 붙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먹을 수조차 없을 만큼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어머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진행자님은 바쁘셔서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늘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저 아직 안 갔거든요. 근데 요새 40살부터도 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느낌은 알아요. 네. 누웠을 때 온 관절에 추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들이나 남편이 좀 어디가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 좀 알아서 그런 거 해주면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힘들어? 이런 거 또 누워있어? 이런 그 50 이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좀 알려줘야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마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때 좀 도와줘. 그러면 고마울 것 같아. 미리 막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여자 나이 40과 여자 나이 50을 내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나 남편들이 이 책을 보고 자기 아내를 이해했다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말을 하기보다 그래서 저는 특히 딸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네. 엄마를 좀 이해하려면 이 책을 좀 봐라. 이게 제 책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정말 리얼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폐경이 된다는 게 뭐고 그다음에 그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그때 바라보는 남편이란 존재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죠. 네. 언젠가 저희 문제노화병의 코너에 나오신 전문가가, 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툴 때 화해하는 것도 실력이고, 우울할 때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실력이고, 이해하는 것도 실력이고, 실력을 쌓아라는 얘기를 해서 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주신 말씀도 바로 일맥상통한데요.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시키고, 네. 이해를 하고자 하고, 정보를 얻는 거 다 실력이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내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저와 똑같은 그 시기를 겪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화를 속으로 참고, 막 남한테 표현 안 하고, 특히 가족에게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아파요. 몸이 아파요. 실제로.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때마다 표현하고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좀 도와줘. 나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그래도 풀려고 노력했던 거 그게 아까 실력이라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갱년기 그거를 좀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뭔가 쟤는 늘 착해 보이고 그다음에 참고 남을 많이 배려하고 네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제 친구 중에 2명이 너무 많이 아파요. 몸이 아프구나. 예.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남성, 우리 오라버니 세대들 이런 말씀 하셔요. 아니 예전에는 애들도 훨씬 많이 낳고 일도 엄청 많이 하고 문명의 이기가 없었고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층층시하에 다 견뎠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냐. 유난을 떠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어떤 분은 일거리를 줘라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일을 더 해라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노인분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팔자가 늘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는 이해가 그렇게 되신 거지만 그렇죠.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간극을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편이지만 내 친구들은 지금 오히려 40대보다 더 팔팔하게 더 이렇게 스케줄 빡빡하게 자기 관리를 엄청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처질 수밖에 없고 일단은 몸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갱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30년을 아파서 사는 건 아니잖아.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6464님이 자유롭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많아 씁쓸합니다. 근데요. 자유롭고 싶다고 하지만 자신이 자유를 못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행을 여자들은 혼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가족 생각하면서 못 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내 친구나 저도 약간 그러려고 하는데요. 네. 가요. 이제는. 그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혼자 가기 힘드니까 친구들끼리 떠나면서 그게 꼭 가족을 다 그러면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우리 집이 만약에 안 돌아가요? 아니에요. 와서 보면 너무 잘 돌아가요. 밥 한 번 안 차려 먹던 남편이 밥해서 가족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유라는 건 쟁취고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훈련시키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3516님이 50을 바라보며 아이가 커가며 이제 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자아를 찾아가셨나.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계단을 밟는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쟁취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는 어떤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예. 네. 그래서 전 다시 40의 소설 공부를 했어요. 세상에. 치열하게. 네. 그래서 신춘문예 계속 두드렸고 떨어지니까 그럼 일반 문예지로 등단하자 그래서 제가 43세 등단을 했거든요. 네. 등단을 하고 나니까 너무 유명한 작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면서 청소년 소설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랄까 전성기다. 오늘 프로처럼. 지금이 전성기다. 네, 아직도 쓸 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우리 나이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만이 아니라. 근데 그 탈북 학생들도 가르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청소년 소설을 쓰다 보니까 네. 장편 소설이 나오면서 탈북 학교에서 탈북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탈북 아이들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탈북 학교에서 아이들을 6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계속 써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직도 시험 보는 학생처럼 그러니까 아니 자신의 인생을 100% 연소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자랑인가?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조언을 부탁하는 문자가 있어서요. 요거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노래 먼저요. 이문세 씨 노래 좋아하신답니다. 아, 빅뱅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아, 이문세 씨의 붉은 노를 빅뱅이 부른 버전을. 네. 요거 준비했습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왔습니다. 좀 반성했어요. 저는 이문세 씨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박경희 작가는 빅뱅을 좋아하시거든요. 빅뱅을 좋아하게 될 계기는 있어요. 자, 문자 이거 고민이 있습니다. 4557님. 저도 여자 나이 50이에요. 저는 손자가 5살입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저와 함께 가게를 하는데 잔소리 때문에 너무 지쳐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폐경한 지 3년 됐고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제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아픕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돼요.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서 진짜 쪼잔해져요. 그리고 아기가 돼요.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를 그 뒷면을 보면 나도 힘들고 아파. 네가 나 좀 알아줘.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당할 땐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같이 있는 시간을 적어도 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게를 하니까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교대로 한 분이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탁구 교실이라도 갔다 오라고 남편을 민다든가 내가 가서 요가라도 하고 온다든가 네.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아하. 같이 계속 있다 보면 서로가 병들고 핥히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런. 그래서 부디 그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나한테 만들어 주진 않거든요. 아까 그 자유로운 영혼처럼 뭐든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함께 계셔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떨어져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수익이 좀 줄더라도. 병들어요. 그러네요. 좀 떨어질 시간을 가지셔야겠네요. 예. 3369님이 맞아요. 50이면 철근도 치아로 끊을 수 있겠어요. 무르익은 사과에 비하겠네요. 50대 정말 전성기죠. 라고 주셨어요. 자, 근데 사실 50세 이후에 과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해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명한 사람들이 꼭 기회를 죽이잖아요. 뭐 코코 샤넬이 70대 와서 패션계 평정했고, 네. 뭐 히치콕은 뭐 환갑에 사이코를 찍고, 네. 빅토르 휴고는 역시 60세에 레미제라블을 발표했고, 뭐 등등등 우리를 기죽이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평범한 우리는 과연 50세 이후에 어떤 것을 자신의 어떤 걸 발견해서 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제 친구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요. 한 3, 4년 전부터 공부를 해서 부동산 중개 그거 자격증을 딴다든가 네. 아니면 요양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네. 아니면 미용 그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도전을 해서 지금 너무 뭐랄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산다 그럴까 즐거워해요. 그래서 아하. 돈을 번다기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43세 등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서
그래서 재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어떤 사람 저 연극하는 것도 봤어요. 너무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봤고요. 물론 저처럼 글 쓰기 위해서 50대 이후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하. 다시 동화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는 그 손자를 보니까 동화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심정으로 글을 써서 동화 작가를 등단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꼭 어떤 막 너무 높은 추상적인 것보다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보면 진짜 늦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꿈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저요 있어요. 뭡니까? 손자가 태어나고 손자랑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저는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교과서라든가 거기에 내 동화가 우리 할머니가 쓴 동화야 이러면서 어머, 어머.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동화책을 네. 정말 쓰고 싶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네. 아니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예,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끝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나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 지켜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자식, 남편 정말 몰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교육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도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더 주세요. 저도 또 뵙고 싶어요. 네. 자, 오늘 박경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 누구신지 왜 존경하시는지를 여쭈었죠. 6591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세종대왕이 최고가 아닐까요? 모든 백성을 나의 자식처럼 껴안는 그 포용력, 백성과의 소통, 인자하심. 이거야말로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하셨고요. 8563님. 유관순 열사를 존경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며 아우네 장터에서 군중의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 어린 나이에 여자로서 독립을 위해 쓴 분이죠. 같은 여자로서 존경합니다. 유관순 열사 역시 그 부모님이 아우네 장터 현장에서 돌아가시죠. 일가족이 큰 고초를 당했던 특별한 가문으로 기억이 됩니다. 7253님. 저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을 존경합니다. 누구도 안 된다는 만류에도 전 인생을 한 가지 목표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과 성실함을 존경하고 항상 제 인생이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분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일에 미쳐본다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표현도 좋으십니다. 네. 8472님까지만요. 저는 손기정 선수요. 올해가 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비록 태극기를 흔들지 못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더 없는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손기정 선수가 당시 귀국할 때도 환영 인파가 몰렸지만 일본 경찰에게 피의자가 체포되듯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감시를 받았다고요. 손기정 선수가 1등에 골인하고
아마 기록 영화 보셨죠? 마라톤 1등하고 만세 한 번 안 부르는 사람은 송기정 선수뿐이었습니다. 아주 극도로 우울한 표정으로 자신의 운동화를 고쳐 신는 그 모습. 조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가, 마음 아픔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여러분 주셨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품 받으실 분은요, 7253님, 8472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요, 윤영주의 어느 사랑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뵙죠.